굿모닝. 매일 경기를 읽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몇 주 쉬었다가 오랜만에 방송을 재개하니까 저도 참 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매일경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의 우화 에피소드 얘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유명한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저도 지금 나이가 57이지만 그때마다 저도 생창한 젊은 나이였어요. 27, 28 젊은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그때 제가 공무원 입사하기 위해서 신림동에서 아마 고시 공부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타이타닉에 나오면 이제 그 배가 어떤 얼음과 부딪혀 가지고 그 거대한 엄청난 배가 이제 침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서도 또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 나오는 이 남자가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말 눈부시도 아름답게 마지막을 갖다가 연인을 위해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거대한 배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타닉 앞에 한 10km 내지 15km 먼저 달리고 있는 희망이라는, 또 미래호라고 불리는 거대한 또 배가 있는데, 타이타닉과 미래호 그 앞에는 아주 엄청난, 그야말로 막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백두산 같은 그런 막 해일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래호라는 그 배에 탄 이제 선장과 선원들은 거대한 그야말로 그 배를 집어삼킬 거대한 그 해일이 온다는 걸 알고 미리 그 배 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다운사이징, 규모를 줄이고, 또 선장과 선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은 지금 배가 빙하 부딪혀 가지고 배에 큰 구멍이 나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선장과 선원들이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장은 자신이 이제 그 배 운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선원들은 선장을 몰아내고 막 자신들이 선장이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이제 승객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그러니까 배가 구멍이 나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고, 또 눈앞에는 크다란 해일이, 그 배를 지으면서 크다란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서로 멱살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이런 사실도 모르는데, 승객들은 막 파티장, 타이타닉 보면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런 거예요, 상황이.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타이타닉에 탄 그 승객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 승객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신이라 본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전히 먹고 마시고 떠들고 배가 어떻게 되든 그런 상황에 전혀 신경하지 않고 이렇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저 자신을 포함한 자신이 그 타이타닉 탄 승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오늘 영상물의 마지막에 관련된 기사와 관련해서 제가 최종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기사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경에 어떤 아빠가 딸과 같이 건조기에서 이불을 끄집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황사까지 겹쳐 미세먼지주 고공행진. 이제는 4만 3이 난방기보다는 공기청정기 특수,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그 미세먼지에 그 속에서 살아야 할 그런 그 국가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미세먼지를 맞으면 우리가 폐의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이제 그 생명이 단축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게 벌어지면은 이제 옛날에 이런 생각, 미세먼지 떠오르면 이 관련 주가 뭔가. 그래서 지금 관련 주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모나리자, 웨이클론, 휴비츠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또 오른 이제 테마 뭐 관련 주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눈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날씨가 뭐 4만 3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흘은 추웠다가 나흘은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날씨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이제 날씨가 되다 보니 공기청정기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살균 소독기도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야외에 빨래를 넣게 되면 미세먼지가 다 묻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의료 건조기를 필요하고, 의료 건조기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18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옷의 먼지나 냄새 제거 살균 효과 있는 스타일러, 그것도 매출이 66%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를 라이온 TV에 이제 매겨 있는 남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 짜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이제 빨래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 이제 투잡으로 빨래방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여기서 한 걸음으로 더 나가서 빨래방에다가 뭡니까? 의류 건조기를 갖다가 추가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스타일러도 설치하자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빨래방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조기가 요새 보면 그 뭐 혼밥 혼술 해가지고 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 4명 사람 4명 내지 3명 중에 1명이 그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갈수록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당연히 사는 그 공간이 오피스텔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건조기를 갖다 놓기에는 그 공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빨래를 뭐 걸어가지고 바깥에 뭐 늘어놓으면 또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기 건조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자기 집 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이나 좁은 공간에 쓰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동으로 어떤 공기 건조기가 만약 설치되면 그걸 이용할 수요량이 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빨래방에다가 뭐 의류 건조기라든가 스타일러를 갖다 추가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 방을 갖다가 만들면 그 수입을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라이온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달할 것은 뭐냐면은 그 역세권 개발과 관련 소식인데요. 김수현이 꽂힌 역세권 재생 곧 다 돌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청와대 이제 정책실장이 김수현 씨가 되고 난 뒤에부터 기존의 역 부분에 있는 그런 그 부동산이나 건물 이런 것 갖다 리모델링 이렇게 재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제 정부가 신경을 쓰냐면은 정부가 이렇게 기사 나와 있네요. 정부가 역세권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재생 사업보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쇠퇴한 지방 산업 기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는 노후 역사와 역세권 재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역세권 개발은 최근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 재생하면 마을 도서관 건립, 뭐 벽화 그리기 등 주거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사고가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침투된 지역 경기를 살리고 쇠퇴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해결책으로 노 역사 리모델링과 주변 지역 정비가 각광을 받는다는 뜻이다. 김수현 실장이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은 정부 마중물이 민간과 힘을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 상권 재생, 주거 환경이 어우러지는 지역 경제 기반형 복합 개발이야말로 도시재생 유도리 지향해야 할 대표사다. 그래서 이런 거 도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거 또 뭐 서울이 아니라도 큰 도시에 오래된 역사 이 주변에 어떤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정부가 그 재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뭐 가격이 뭐 시세보다 뭐 적다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여러분이 좀 관심 갖고 좀 투자를 하면은 좀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9시네요. 저 9분이네요. 가급적 15분 이내로 제가 단축하도록 합니다. 그 내년 집값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의 이제 전망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수견해는 내년에 아파트 값이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값은 떨어진다. 지금도 물론 떨어지지만 더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그 공통 견해 내지 그 다수 견해고요. 서울의 집값에 대해서는 이 견해가 지금 막 서로 막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도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노른자에 해당되는 강남 지역의 집값에 대해서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라이언이 보기에도 서울의 집값이 뭐 떨어지더라도 강북 지역은 떨어질지 몰라도 강남 지역은 여전히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강남 지역은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 또 형성되어 있고 또 학군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는 더더욱 오른 그야말로 아파트 간에도 그 양극화가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분.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간추리면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삼바 사태의 본질은 분식 회계 아닌 삼성 때리기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분식 회계라는 그 밑바탕에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삼성 바이오에 대한 뭐 이 논쟁은 뭐 고의적인 분식에 전형적인 분식에 그야말로 엉터리 허위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액이 없는 또 매출액 뻥튀기가 하는 그런 그 고전적인 그런 거와 달리 이것은 회계 기준이 다름에 따른 해석 기준에 이런 차이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하자면 이게 정당한 회계일 수도 있는데 뭐 나쁘게 생각하면은 뭐 분식 회계 비슷하게 나쁘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해석의 차이인데 사실 해석한 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뭐 자기 아이를 뭐 때리고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부모가 왜 저러냐 부모가 너무 정말 아이의 인권을 유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모에 대해서 평소에 좋은 이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 녀석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혼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현상도 거기에 대해서 평시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게 해석한데 나쁜 감정이 있는 사람은 나쁘게 해석한다 그죠. 이 삼바에 대한 그 회계 논쟁도 결국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삼성에 대해 평시에 뭐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매경이나 한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삼성 바이오 쪽에서는 결국 이제 행정소송과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 1년에 이제 학계에서의 움직임이나 기사를 볼 때 아마 삼성 바이오 쪽이 좀 유리한 그런 그 법원의 어떤 그런 그 판결 내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뭐 제가 타이타닉 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매경 일면 기사 이런 겁니다. 지의 미래 급변 대비 선제적 구조 조정. 자,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그 GM이 지금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1년 내 7개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1만 5천 명을 감원해가지고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적자를 봐가지고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이제 닥칠 어떤 그런 경기 불황 이런 등등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다운 사이징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절감되는 한 60억 달러를 뭐 R&D 연구 투자에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개의 배가 달리고 있는데 GM이란 배가 사실은 그 미래 희망호라고 볼 수 있고 타이타닉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 좀 더 직접적으로 생각한다면 현대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뭐 지금 현대 자동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그러니까 GM이란 배는 현대차도 훨씬 더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구조 조정하고 있죠. 배 안에 불필요한 것도 계속 줄여가지고 가볍게 이제 만들고 있는데
타이탄이라는 현대 자동차 이 배는 지금 막 배가 지금 가라앉아 앉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막 수익률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언에 해당되는 이제 현대차 근로자들은 또 현대 그 오너들이란가 임원진 경영진에 대해서 막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배가 앉아 있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배가 침몰하고 있고 앞에 거대한 해열이 몰려서 결국 이 타이타닉 현대차가 이게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타고 있는 소비자인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파티도 즐기고 춤도 추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상황이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뭔가 이 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속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남대로 노력하고 있죠. 강주에서 일자리 모형도 사실 이 침몰하는 현대화를 살리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게 강주형 일자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강주의 현대 기아 자동차를 만든 그 인근 수준을 울산 현대에 있는 것 수준보다 한 반값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대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면서도 강주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문제는 울산에 있는 현대 이제 노조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이제 임금까지도 영향을 끼칠까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 이제 타이타닉의 이제 상황이 어떤 거라는 걸 제가 우화적으로 설명했는데 국민 여러분들 또 소비자 여러분들 참 이게 타이타닉이 침몰한 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국민들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뉴스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극선을 부르기 때문에 건조기의 스타일러 판매량이 아주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기존의 빨래방에다 이걸 추가 설치하든지 건조기 스타일러만 설치하는 그런 방을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투잡으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여세권을 재개발하는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세권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 중에서 부동산이 좀 집이라든가 빌라라는 거 좀 저평가된 것을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투자하면 이익을 볼 것이다. 그리고 삼바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 좀 유리한 양호한 판결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거래 정지됐지만 삼바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좀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라이온 TV의 매견 있는 남자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